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쯤 갑자기 세븐일레븐 직원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옵니다. 전날까지 정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글이 올라온 것이었는데요. 주 내용은 희망퇴직과 연봉 동결 내용입니다. 사실 연봉 동결도 10월에서야 뜨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연봉과 관련된 사항은 연초에 동결이든 인상이든 결정을 해서 직원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연초부터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븐은 매년 연봉 이야기는 연말에 통보해주고, 만약 인상이 되면 인상분을 연말에 한 번에 지급을 해주곤 했습니다. 당연히 퇴사자들은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겁니다.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자 직장인들의 앱 블라인드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코리안7 직원 소통방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도 하나 둘씩 뜨기 시작했는데,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통업계에서 희망퇴직이 잇따르는 가운데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3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는 1988년 법인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대상은 만 45세 이상 사원 또는 현 직급 10년 이상 재직 사원이다. 대상자에게는 이렇게 위로금을 주고요. 세븐일레븐은 중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세븐일레븐은 심화하는 편의점 업계 경쟁과 소비 침체 속에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으며 고전해 왔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2년 연속 연간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증가세마저 꺾이며 위기론이 대두된 상태입니다. 세븐일레븐은 22년 4월 인수한 미니스톱의 국내 2,600여 개 점포에 대한 브랜드 전환과 동시에 수익성이 낮은 기존 점포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난해 말 기준 1만 3천 개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본업인 편의점 사업에 집중하고자 현금 인출기 사업부 매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서울시 송파구에서 대한민국 최초 편의점을 오픈하였고, 편의점의 프랜차이즈 시장을 연, 어떻게 보면 단군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계속 승승장구를 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이고요. 세븐일레븐을 포함한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의 희망퇴직은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업계에서도 3등, 롯데 내 희망퇴직도 3등이네요. 앞서 롯데쇼핑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이 지난 6월 희망퇴직을 신청받았고, 지난 8월에는 롯데면세점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롯데도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롯데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이 불황으로 인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세계 계열사인 이마트도 대대적 희망퇴직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도 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걸쳐 희망퇴직을 단행했다고도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어렵다는 건 그 회사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신 점주님들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의 대표이사인 김홍철 대표는 올해 초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전 롯데유통군 본부 인사혁신본부장 전무 출신으로 구조조정 전문가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김홍철 대표이사가 세븐일레븐에 왔을 때 모두가 예상을 했긴 했지만, 막상 이런 일이 1년도 안 되었는데 발생하다 보니 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컸을 겁니다. 직장인 앱 블라인드와 코리아7 직원 소통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대표이사와 회사 요구로 난리가 났다는 후문입니다. 희망퇴직이 왜 무서운 거냐면, 희망퇴직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로금을 줄 테니 퇴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퇴사해 주세요 라며 회사에서 그래도 조금 배려를 해주며 퇴사를 유도하는 거라면, 희망퇴직 다음 스텝은 권고사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도 물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강제성이 존재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라 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권고사직을 했는데도 계속 버티게 되면 지방 발령이라든지 팀원으로의 강등,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밥통 롯데 플러스 공무원이라고도 하며 롯무원이라고 불렸던 롯데에서 특히 코리아세븐은 일이 힘들고 연봉이 좀 적어도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직원들이 그래도 참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이 장점도 없어진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스톱 인수할 때부터 정말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3천억 원 이상을 써서 무리하게 민스톱을 인수를 하더니 2년도 안 돼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민스톱 2,600여 개를 인수한 2022년 당시 1만 4천여 개였던 세븐일레븐 매장은 지난해 말 1만 3천여 개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1만 2천여 개로 몸집이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민스톱 인수로 2,600개의 점포 수가 늘어났다가 2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건데 정말 안타깝고 제가 만약 세븐 직원이라면 화가 날 법한 상황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일만 했는데 윗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면 정말 상심이 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민스톱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속도의 문제지 결과는 같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마트24는 후발주자라 더 가망이 없었고 그나마 세븐이 돈 좀 더 써서 업계 1, 2위들을 견제해주길 나름 응원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지금 업계 1, 2위가 더 견고해지면서 너 어차피 우리 브랜드로 할 거잖아 라고 하며 이제는 담합하듯이 조건을 함께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연도 4분기에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출점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경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좋진 않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어 누적 데미지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집값을 잡기보다는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내렸는데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점주님들께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븐일레븐 희망 퇴직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븐일레븐이야 충격이었지만 옆 동네 GS는 예전부터 알게 모르게 40대 중반이 되는 일부 직원들에게 메일로 권고사직 느낌으로 퇴사를 강요해왔다고 합니다. 비단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삼성, LG, SK, KT 등 다른 대기업들도 최근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흡사 IMF 시절이 자꾸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그만큼 잘 나가던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한 상황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폐업과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가율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업을 벌리기보단 현재 내 자산을 지키는데 더 중점을 두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멤버십 영상으로 희망퇴직으로 보는 세븐일레븐 상황 및 타 업계 조건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